네,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배터리를 위한 재료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 특히 이제 재료라고 하면 저희가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결정학입니다. 이 결정학을 알지 못하면 세라믹 분석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학에 대해서 혹시 강의를 학부 때 소홀히 했거나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결정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분석 및 배터리 연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결정학이 한글책이 없었어요. 저는 03학번이니까 그때는 한글책이 없어서 이제 영어로 받고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교수님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대학원 때 다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재료 결정학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한글로도 출판이 됐고 보니까 꽤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정학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이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XRD가 이제 대표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나노 세라믹스라고 하면은 나노를 다뤄야 하잖아요. 그 나노로 많이 하는 게 이제 TM이 있습니다. 근데 이 TEM을 분석을 하는 게 또 굉장히 까다로워요. 결정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한 분석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1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부록을 정말 저는 뻔질나게 사용했습니다. 특히 투과전자 현미경 이제 SAD 패턴을 분석할 때 늘 이 책의 부록을 봤어요. 그래서 한 권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투과전자 현미경에 대한 원리나 왜 투과전자 현미경에서 그렇게 SAD 패턴이 나온지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책을 잘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과목은 방막공학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방막공학이냐 하면은 일단은 뭐 세라믹 중에 유명한 게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세라믹 분석을 하다 보면 방막으로 분석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세라믹 소재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방막으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방막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막공학, 스퍼터라든가 이온빔이라든가 방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연구하기가 힘든 과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 때 방막공학을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그 기본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굉장히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다 싶은 그런 영상들을 모아놨습니다. 결정학 관련해서는 한 학기 분량의 그런 강의도 쭉 다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걸 들으면 제일 좋겠죠.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결정 구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고 얘도 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분짜리 밀러 인덱스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XRD는 워낙 유명한 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XRD의 원리에서부터 오리진에서 XRD 픽을 어떻게 스무딩 하는지 보통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 XRD의 픽을 어떻게 라벨링을 하는지 이 라벨링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디스팽 계산도 하고 APC 계산도 하고 크리스탈리티 결정성도 계산하고 사이즈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리진으로. 그리고 픽 포지션까지 계산하는 그런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한데 그 토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토파즈라는 프로그램은 리펠트 리파이먼트를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 XRD 픽을 저희가 이제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XRD 픽으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눈으로 볼 때는 이제 픽 포지션과 픽 인텐시티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패턴을 이제 토파즈에 입력하고 이제 리펠트 리파이먼트를 돌리면은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ABC 값과 알파, 베타, 감마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합성한 게 그 ABC나 알파, 베타, 감마 결정 구조가 좀 변했다라고 예측이 된다면은 리펠트 리파이먼트로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그 토파즈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되게 쉬워요. 몇 분 만에 뚝딱뚝딱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고 나도 도전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제 XRD 이제 분석실에 토파즈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많이 제가 대학원 박사 후반 때부터 이제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정말 그런 어떤 베이직한 언어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이거 영상 보고 이해 안 되면은 오퍼레이터한테 가서 한번 토파즈 알려달라고 하면 또 쉽게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투가 전자 현미경 분석에 관련해서도 SAD 패턴의 형성 원리라든가 역격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왈드 스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SAD 패턴을 어떻게 인덱싱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 분석 같은 경우에도 라만은 이제 로컬 크리스탈 스트럭처죠. XRD가 벌크 크리스탈 스트럭처라면 라만은 로컬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이런 로컬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라만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영상이 잘 있습니다. XPS, 서피스 표면 분석이죠. 표면 분석의 원리, 그리고 피크 분석 어떻게 하는지, 특히 디컨볼루션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재료 분석을 할 때 이런 라만이든 XPS든 XRD든 픽이 있어요. 그 픽들을 이제 오리진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이런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트라이 에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고, 근데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잘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잡는 법, 그리고 이제 픽이 하나인데 원래 이 안에 두 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디컨버전 하는지, 피팅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참고하고 하면은 훨씬 트라이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재료 분석이 어떤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기화학 분석에서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전기화학 반응이 무엇에 비례한다고 저희가 설명드렸죠? 커런트였습니다. 전기화학을 알려면 커런트를 알아야 합니다. 전기화학은 산화환원 반응에 기초하니까요. 그럼 재료 분석은 무엇이 핵심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저희가 재료를 제일 처음 분석하는 툴이 있어요.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부터 사용했던 툴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저희는 재료 분석을 눈으로부터 해요. 이 재료는 색깔이 검으네. 이 재료는 색깔이 하얗네. 금 같은 경우는 이 재료는 반짝이네. 이 재료는 카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빛을 다 흡수하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뭐죠? 그 눈으로 볼 때는 그 물질에서의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즉, 비저블 영역에서의 관측인 거죠. 이것을 좀 확장해 봅시다. 실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하지만 우린 빛의 이 비저블 스펙트럼을 보는 것 뿐이죠. 그 빛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은 굉장히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고 그 파장대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볼까요? 비저블에서 파장이 길어지면 적외선, 짧아지면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럼 적외선에서 더 파장이 길어지면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서 파장이 더 짧아지면 엑스레이, 감마레이. 그래서 엑스레이를 우리가 CT 촬영하잖아요.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인 거죠. 그러면 재료 분석은 왜 빛에 그렇게 의존할까요? 재료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빛의 소스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FTIR 같은 경우는 IR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만 같은 경우는 IR 소스 또는 비저블 라이트 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UV비스 같은 경우는 비저블 소스를 사용하고, 나아가서 XPS는 약 1.4kEV/V의 엑스레이 빛을 사용하고, XRD는 파장의 0.15나노미터 되는
빛을 사용하는 거,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거고 EDS도 여기. 그리고 T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온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재료 분석으로 이제 굉장히 이슈인 엑삽스나 제임스 분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도 굉장히 넓은 파장대역에 굉장히 높은 엑스레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넓은 파장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빛을 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빛 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 빛은 실은 포톤이잖아요. 저희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게 상대성 원리가 아니죠. 빛의 광양자설로 받았습니다. 즉, 이는 함유다. 요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실험적으로 증명했죠. 빛의 광양자성. 그래서 HF. 그래서 빛은 에너지예요. 분석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빛을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로 이렇게 HF 프리퀀시로 해가지고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퀀시 그러면 이제 E를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를 H로 나눠주면은 프리퀀시가 되겠죠. 그럼 빛을 프리퀀시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가서 이 프리퀀시를 안다는 말은 저희가 파장도 알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왜냐? 저희가 그 빛의 속도는 절대값이죠. 그게 이제 F람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람다와 요거를 대입하면은 람다는 Hc 나누기 에너지가 됩니다. 즉 빛의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웨이브랭스 말고도 웨이브랭스의 역수로 해서 웨이브 넘버를 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빛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얘는 이제 거의 1240kg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그런 빛일 때는 굉장히 프리퀀시를 가지고 파장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웨이브 넘버는 이제 파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크고,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빛을 조사한다는 것은 특정 에너지 값을 갖는 광자를 조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왜 재료에서 결정적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저블에서는 빛의 반사가 있으니까 재료의 반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의 우리가 가는 에너지에 따라서 재료가 반응하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반사지만 예를 들어 여기 10의 IR 같은 경우는 이제 0.12 일렉트론 볼트,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런 IR보다도 더 낮은 영역에서는 빛이 그런 에너지를 주면은 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에너지와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공명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공진 현상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가 딱 맞는 준위 에너지면은 공진이 된다. 그럼 거기가 되게 증폭된다. 이제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그런 특정 에너지가 맞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거기가 잘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IR 라만에서는 그 분자 사이에 진동, 이 본드가 바뀌면서 진동하는 현상을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고, 좀 더 내려가면 UVBS에서는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또는 반사하는 그런 익사이테이션을 볼 수가 있고, 더 빛이 에너지가 세지면은 이러한 본드를 끊는, 거의 이제 본드를 끊고 몰레큘러 본드를 끊고 전자 결합 에너지를 끊어가지고 이오나이제이션이 된다든가 본드 브레이킹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별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재료가 반응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라만과 IR 같은 경우는 이 본드 랭스를 구하거나 이 본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폴리머의 본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고, 비저블 영역에서는 이 재료의 밴드갭,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밴드갭이 빛을 받으면은, 함유라는 빛을 받으면은 딱 이 맞는 빛이 딱 전달되면은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산화물 같은 경우가 이제 3일렉트론볼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400나노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제 자외선 빛을 딱 흡수해가지고 빛이 익사이트 돼서 딱 에미션 되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굉장히 센 빛을 쐬면은 이오나이제이션 되면서 다양한 그런 표면에서의 이제 원 엘레멘터의 스테이트라든가, 또는 그 결정 내에서의 회절이라든가, 그리고 그 원소의 각각의 성분 EDS라든가, 그리고 나아가서 TM에서의 회절까지 다 검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학문을 통틀어서 이제 분광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제 빛의 영역대별로 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재료 분석의 전체적인 기본 원리는 매우 심플합니다. 에너지가 있는 빛을 가한다? 그러면 그 빛이 재료와 반응한다. 영역대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반응한 재료에서 그 가해준 에너지와 다른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시그널을 분석해서 이 시그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한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중심을 다뤄야 할 것은 왜 시그널이 다르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시그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땠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어찌 보면 서로의 학문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